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활용은 맨날 나와요. 1학기 때도, 1학년 때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활용이 나왔죠. 활용은 뭐였지? 바로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은 한글 문제를 국어 시간이야. 한글 문제를 수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활용이라고 불러요. 글자만 적혀 있어요. 뭐뭐일 때 뭐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상황에 맞춰서 그 시츄에이션, 상황에 맞춰서 식을 세우고 푸는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활용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1차 부등식의 활용은 똑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대처하셔야 됩니다. 대처 첫 번째. 문제를 읽고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변수 설정, 변수 결정, x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에 뭐를 구하시오가 있으면 걔를 x라고 잡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문자를 잡은 다음은 문자를 세웠어. 그 다음은 앞에서 또 다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셔야 돼요. 뭐랑 뭐가 비교하고 있는 상태. 부등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땡땡은 땡땡 세모보다 비교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뭐는 뭐뭐 이하다, 이상이다, 초과한다, 미만이다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찾고 문장을 끊으면서 제발 끊으면서 앞문장 끊고 뒷문장 끊고 마지막 세 번째 뭐뭐이다에서 끊으면서 얘랑 얘를 옆에다가 시도 좌변, 우변 가져오고 여기다가 작은지 큰지 부등호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뭐는 뭐뭐이다인데 지금은 등식이 아니에요. 차이점 알겠어? 1학년 때는 같을 때였고 지금은 작다 크다라는 부등호 숨기셔야 됩니다. 식 세운 다음에 뭐 하면 될까? 세 번째 뭘까요? 뭐 할 것 같아? 식을 세웠으면 가만히 냅둘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식을 정리해서 부등식 풀기. 이건 우리 앞에서 연습했잖아. x랑 y, x를 다 옮긴 다음에 양변을 개수만큼 나누면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면 뭘까? 풀었으면 마지막에 정답 확인까지 하셔야 돼요. 검토합니다. 내가 구한 그 x가 다시 맨 위에 읽었을 때 그 구하고자 하는 변수랑 매칭이 잘 되는지 검토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물론 빨리빨리 풀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식을 세운 과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겁니다. 식을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되고 좌변과 우변을 문자의 모양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건 경험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라 그냥 많이 풀수록 식도 빠르게 세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을까? 어려운 활용, 거속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농도도 나올 수 있는데 다행히 이 교재는 농도가 없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교재는 농도가 없지만 농도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저희 선행특강에서는 그냥 거속시까지 레벨만. 농도 같은 건 재밌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보겠습니다. 부등식의 활용을 연습하는 문제. 문제에서 전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 읽고 식을 세워야 돼요. 자, 필수 문제 1번 갑시다. 자, 필수 문제 1번은 질문을 읽어보세요. 어떤 홀수를 2배에서 15를 빼면 처음 홀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홀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문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마지막 구하는 게 뭐지? 이를 만족시키는 어떤 홀수, 그 홀수를 일단 n라고 하겠다. x라고 일단 밑줄 친 다음에 마지막 줄에다가 홀수를 구하시니까 홀수를 일단 x라고 잡아요. 자, 그 다음 그럼 x라고 한 다음에 다시 앞에서 들고 다시 앞에서 처음 들고봐. 그럼 그 홀수를 5배 하여 15를 빼면에서 끄면 5배 한 다음에 15를 빼면이 앞문장인 거예요. 따라서 그 홀수를 5배 한 다음에 15를 빼면 점점점. 그 다음 거기서 끝난 다음 문장 처음 홀수의 2배보다 작다. 그럼 처음 홀수의 2배니까 처음 홀수를 2배 한 만큼이 지금은 주인공이 뭐뭘 하면
뭐뭐보다 처음으로 쓸 2배 작다라고 적혀있으면 여러분들 좌변거변을 쓰고 쓴 다음에 작다 이렇게 주인공이 상대보다 작아지세요라는 부동 생기면 식이 완성된 거예요. 그치? 부동 반 중에 다음은 식을 세우고 뭐 할까? 다음 줄 풀자.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식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자 빠르게 할게요. 3x가 15보다 작다는 암산되시죠? 문자끼리 숫자끼리 남의 양을 통상 나누면 x는 5보다 작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대. 쌤이 정답이에요? 아닙니다. 마지막 검토하기. 자, 이 x는 뭐였지? 최초에 어떤 홀수 x를 그냥 한 건데 어쨌든 답변이 나왔어. 5보다 작아지세요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5보다 작으면서 x는 홀수여야 되니까 5보다 작은 수를 호출하면 1, 3. 따라서 x는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 두 개만 써주시면 돼. 홀수만 골라야 되니까 1, 2, 3, 4 중에서 자연수에서는 1, 2, 3, 4지만 홀수였었으니까 1, 3. 두 개만 정답으로 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x를 구한 그 부등식은 알겠는데 마지막에 해석까지 해야 돼. 이 x의 의미가 뭐였지? 홀수. 최초에 물어본 홀수의 모양이니까 1, 3 두 개만 대입했을 때 저기도 부등호가 맞을 겁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1-1, 1-5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1-5만 합시다. 1-5도 해보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때 연습을 했다면 주제 바로 연속하는 불가능.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옆에 이 박스에 옆에다가 힌트가 나와 있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문자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같은 말 뭐예요? 같은 말. 연속하고 있는 세 마리의 자연수. 예를 들어 1, 2, 3, 5, 6, 7, 10, 11, 12 이렇게 연속하는 셋쌍은 한 칸씩 차이 나는 그런 물체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초의 숫자는 x, 두 번째 숫자는 x 플러스 1, 세 번째 숫자는 x 플러스 1하고 설정하면은 이게 연속한 세 자연수의 같은 말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태에서 문제에서 그 녀석의 합이 그리고 문제 뭐가 있어? 그 어떤 세 자연수,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식을 세우면 문자를 설정했고 식을 이제 세우면 더해봤더니 78이라는 숫자보다 커진다라는 부동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가잖아요. 했더니 제곱 오케이? 그래서 이 부동호를 풀면 문자는 문자끼리 3x 1 더하기 2는 3 2항까지 하면 78에서 300이 되니까 75 크다. 양배에 30 나누면 x는 크다. 3을 넘치면 3, 2, 6, 3, 5, 10 25보다 초과한다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뭐래? 그런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연수, 이걸 가장 작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x가 우리가 최초의 점은 하나, 둘, 세 개인데 x를 가장 작게 하려면 25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수, 아마 26일 때가 가능성이 있겠죠. 딱 26일 때. 그래서 x 자리에 26을 대입해 보면은 그때 숫자는 26, 27, 28 꼴이라는 정답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검토까지 해야 된다고. 검토.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값이 아니라 그 세자연수가 아니라 가장 작은 명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을 세우고 나서 26으로 해야 하는 섞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식으로 푸는 게 세자연수 이야기 좋습니다. 아래 있는 평균 문제도 집에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 58쪽 주제가 뭘까? 두 번째 거 필수 문제 2번 도형에서 너 부등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도형에 대한 문제. 자, 문제 상황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10cm고 높이가 문자 h만큼 어치각도 강조할까요? 자 문제에서 이 녀석의 삼각형의 문장이 뭐예요? 넓이라는 녀석이 35 이상 그럼 물음표가 나와. 넓이가 35 이상 이라는 문제가 끊으면 h의 범위를 구하죠. 마지막 친구 뭐야? 이 문자 h의 두 글자 범위 뭐였지? 두 번째 배웠는데 범위는 부등식 같은 말이네. 부등식을 구하시고요. 범위를 구하라. 부등호를 세워라. 여러분들 넓이가 35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요. 문자는 문제에서 이미 줬죠.
변수 설정 끝났어. 두 번째, 식세우기. 자, 지금 문제 넓이라는 건 주인공이 넓이니까 넓이 공식, 3 넓이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건 배경지식이죠. 이건 배경지식이야, 배경지식. 나누기 2까지. 그럼 이게 넓이 정도고 비교 대상 35라는 숫자 값이랑 주인공이 상대방 뭐뭐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고 제가 좀 해도 되겠죠. 다음에 이거 푸시면 됩니다. 이 곱하면 약분하면 5h이요. 같다, 크거나 같다 35. 양변을 5씩 나누면 h 한 조각당 7 이상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정답은 7 이상만 드시면 돼요. 쌤 이건 검토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이게 정답일 것 같아. 왜? 문제에서 구하시고가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문자에 두둔거 세웠으니까 이거 자체가 정답이죠. 오케이? 안 어렵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학적 전전 단원이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이 좀 쓰여요. 넓이 공식이라는 지금은 마찬가지로 2-1은 사다리꼴 그 넓이 공식을 좀 변형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필수 문제 3번 한번 읽고 있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본인 직접 해보세요. 필수 문제 3번 상당히 네 기특한 학생이죠. 카네이션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한데 착하다. 꽃다발 포장비가 4,000원이래. 비싸. 전체 비용이 4만원 이하라는 문장에서 끊으면 벌써부터 부등식이 보입니다. 뭐 나오죠? 이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격 세우는 유형인데 바로 문제에서 한 송이당 2,400원짜리를 꽃다발이 여러 개 꽂아서 전체 꽃 다발을 만들면 꽃송이를 심어서 다발을 만들면 그때 4만원 이하가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뭘 X랑 잡았어? X를 뭐라 잡았어? 그 송이. 내가 살 그 꽃의 개수, 꽃송이의 개수를 1개, 2개, 3개, 4개, 점점점 X개 산다고 치면 그러면 금액, 가격은 한 송이당 2,400원이니까 2,400원 X번 반복해서 내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꽃 다발의 포장비 4,000원까지 더하면 이게 전체 금액인데 어떤 문제에서 준 비교 대상 4만원보다 이하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2항에 쓰면 X가 생각할게요. 15 이하가 나올 겁니다. 넘긴 다음에 2,400 나오면 돼요. 따라서 15 이하인데 문제에서 최대한 많이라는 표현이잖아. 최대한 많이 넣을 거니까 결국은 같을 때가 정답이겠죠. 15보다 작으면 14송이, 13송이, 12송이, 12송인데 근데 딱 15송이까지 꽉 채워서 같게 해주면 많이 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 검토까지 꼭 하셔야 돼서 검토까지 한 겁니다. 이 부동가 정답이 아니에요. 한 다음에 의미를 봤더니 몇 개까지 최대한 많이니까 15송이까지 넣을 수 있다가 그 문장의 길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는 표현.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필수 문제 4번. 거기는 주제가 뭘까요? 바로 똑같이 가격인데 중요한 주제는 자, 좋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리하다. 마지막에 유리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같은 말이 뭐냐면 자, 그 물건이 더 유리하려면 내가 이득이 되려면 그 물체가 더 쌓일수록 유리하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속담이 가지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이득이 되려면 싸게 사야 유리한 거잖아. 따라서 더 가격적으로 싸야 그 주인공이 유리한 거예요. 자, 문제에서 상황 설명 읽어보시면 이런 첫 번째 집 근처에서 사면 이래. 근처에서 사면 한 개당 10,000원짜리 옷이 있대. 자, 근데 내가 인터넷 쇼핑몰로 사면은 할인 쿠폰을 받아서 예를 들어 9,000원으로 할인해주는 아주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내야 된대요. 당연히 내야 되고는 공짜가 될 수 있겠고 2,500원.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살 때랑 인터넷으로 살 때에 내가 몇 번을 사야 인터넷이 마지막 질문 뭐냐면 인터넷에 유리하고 싶대. 근처 인터넷 싸울 건데 인터넷이 유리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인터넷이 유리한 주인공. 그러면 주인공과 상대방을 비교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일단은 문제 상황을 읽고 나서 뭐 해야 될까? 첫 번째. 변수를 적. 뭘 x로 적을래? 뜬금없는 x. 바로 벌. 구하라는 벌 있잖아, 벌. 따라서 벌수라는 옷의 개수요. 내가 살 옷의 개수를 일단 x를 한다고 치자. 5개 살 수도 있고 10개 살 수도 있었는데 x번 사면 여러분들이 일단 각각의 의미대로 돈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근처에서 사면 얼마 내야 돼? 내가 10,000원짜리를 x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000x1이죠. 괜찮니?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금 했던 x를 사면은 9,000원에다가 x를 먼저 내고 9,000x1 그리고 배송비 따로 추가하면 되니까 2,5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을 끊으면서 쉼표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의 가격을 문제에 의미 맞춰서 계산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부등호가 결정하면 돼.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 유리하고 싶대. 문제에서 이 주제자는 인터넷이 유리하고 싶대. 그러면 금액과 금액을 비교할 때 좌변 우변 중에 우변이 더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인터넷이 유리하려면 더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득인 거니까. 따라서 이건 이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돼. 집 근처? 인터넷? 인터넷이 유리하고 싶으면 얘가 더 작은 방향, 돈이 작아져야 되니까 미만 방향이지 얘가 얘보다 미만이다. 따라서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풀면은 넘기면 x는 크다. 이해한 다음에 양변에 1,000 나누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10분의 25, 10분의 20 약분까지 하면 분수 나와요. 바로 2분의 5꼴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2분의 5가 아닌데 맞나? 암산해볼게요. 2분의 5 맞네요. 그래서 2분의 5 초과니까 문제에서 x가 뭐냐면 몇 벌 이상부터 사야 이 녀석이 유리해질 거니까 우리 x가 지금 모든 개수의 벌수니까 따라서 x가 2분의 5가 근자값이 2.5잖아요. 소수가 넣으면 2.5. 그래서 2.5보다 큰 거는 예를 들어 4벌인데 그러면 3벌 이상부터 살수록 계속 이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최종 검토까지 하시면 3벌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질문이 몇 벌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부등호를 세운 다음에 유리하려면 작아야 돼요. 주인공의 가격이 상대방보다 작다. 이쪽이 벌어져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걸 풀면 x값이 부등호가 나오는데 검토까지 해야 돼. x는 5의 개수인데 2분의 5가 크다는 거 당연히 2.5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3벌, 4벌, 5벌 이렇게 사고 있을 때마다 말이 되고 되는데 딱 3벌부터 이상으로 사야 유리한 것도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벌로 하시면 돼요. 3벌 이상. 오케이? 유리하다 가격적으로 더 싸다예요. 주인공이 더 작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따로따로 식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다실 분도 비슷하게 집에서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쪽. 이제 59쪽인데 여기 59쪽이 이제 대왕의 바지 아파트. 활용 두 번째. 방금 했던 건 좀 쉬운 활용이에요. 쉬운 활용. 근데 이제 복잡한 활용이 이제 주로 활용 2. 비교적 복잡한 활용. 1번이면 이제 2번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원래는 거속시랑 농도 또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어요. 주로 자주 나오는 퍼센트 문제.
원가와 정가라는 정말 어린 대칭. 그러면 오 소름 돋는 걸 붙이잖아요. 퍼센트 보자마자 발표. 오 어려워. 자 근데 주로 여기서 책에선 다행히 거속식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관계식.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와요. 그 해당하는 달려간 거리, 그때 속력, 그때 시간은 우리가 서열표를 먼저 넣어놨죠. 무당벌레를 그리게 됩니다. 무당벌레 안녕. 그리고 순서대로 거속시고 거속시 순서로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관계 세 개는 같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거리를 지우면 남는 만큼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기본 형태. 거리는 속력과 시간 곱한 만큼으로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속력이 궁금할 때 속력을 지워봐. 속력은 같다. 시간분의 거리, 막대기가 분수표인지에 따라서 시간분의 속력을 지우면 시간분의 거리가 나오죠. 시간분의 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궁금할 때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는 걸 마찬가지로 지우면서 남는 것끼리 보면은 그런 서열분리가 되는 게 거속식의 가장 유명한 관계식입니다. 물론 이걸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암기하시고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곱 뺐을 때 같은 거면 나무만큼 크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거속식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난 순간 머릿속에 이 표를 떠올린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인지 속력인지 시간인지를 읽고 x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부동호를 잘 찾고 식을 올바르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단위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킬로미터로. 예를 들어 문제에서 킬로미터 나오면 전부 다 킬로미터로 통일해서 풀고 또는 시간이고 갑자기 둘이 나오면 다 시간으로 통일하면 돼요. 단위를 통일하고 푼다. 뭐 그것도 문제 풀면서 많이 느끼겠죠. 자, 필수 문제 5번으로 갑시다. 거속시를 사용하는 활용 문제. 자, 문제에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이 기울서 항상 그림을 그려요.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있는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속력 이만큼 걸어가고요. 내려올 때는 속력 30, 막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뭐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5시간 이내에 도착.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마치려고 한다. 자, 그러면 다음 표를 보고 최대 몇 킬로미터 지점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뭐야? 몇 킬로미터? 마지막 질문이 구하고자 하는 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질문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즉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인 거잖아. 시간이 아니잖아. 통일도 아니잖아. 이건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니까 일단 거리를 x라고 잡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린 표에서 어떻게 될까요? 표가 아니라 저는 도형이야. 자, 그러면 올라갈 때도 x만큼 간다고 치고 내려올 때도 똑같은 경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가야 되는 거리는 xx예요. 문자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식을 세울까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거리고 거리면 시간을 세워보자. 왜? 문제에서 5시간 이내라는 편이 있고 시간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표현해서 첫 번째 올라갈 때 시간은 얼마만큼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 속력분의 그 거리, 즉 2분의 x가 첫 번째 올라갈 때 속력분의 거리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속력분의 그 거리 333으로 x만큼 달려간 거니까 3분의 x 시간분의 속력분의 거리요. 자, 근데 총 5시간 이내에 도착이니까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합한 만큼이 전체 시간이겠죠. 시간 더하면 전체 걸린 시간. 따라서 그게 5시간보다 주인공이 상대방보다 이내. 얘들아, 이내라는 건 이하랑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다음 단계 풀면 돼요. 시간을 더해서 부등호까지 설정했고요. 그 다음은 풀기. 자, 양변에 분모가 건방지니까 최소 공배수 6배 하면 6배 보세요. 6배 하면은 3x 더하기 x가 32하고
이거 5x니까 형식이니까 5 나누면 x는 6 이하라는 부동호가 풀리고 따라서 x가 뭐였지? 마지막 검토. 우리 거리를 x로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따라서 6 이하면 되는데 결국 같을 때가 정답이겠죠. 왜냐면 최대한 많이 걷고 싶다고 문제에서 말했죠. 최대란 말 때문에 검토하면 6 이하면 6km일 수도 있고 5km, 4km 다 되는 건데 3, 2, 1 가장 많이 걸려면 6이랑 같을 때 따라서 정답은 6km라고 검토해서 등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등식이고요. 최대한 많으니까 부동호가 잘 풀렸으면 같을 때로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거속시의 흐름이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6번! 6번. 일단 책에서는 표를 먼저 메꾸고 푸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 안 세우고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표를 드리는 걸 권유하진 않습니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암기시고 되니까 그림으로 영상에서 푸는 게 아주 편해요. 6번입니다. 이거 1차원부터 했어 이미. 왜 했어 1차원부터 때는. 민순의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8km 떨어져 있다라는 전체 거리가 먼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8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자전거를 타고 기특하게 쭉 갈 건데 첫 번째, 저는 이럴 때 화살표 2번 그려요. 갔다가 어떤 점 갈 거야. 민수가 달려가는데 할머니 댁까지 갈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자 중간에 자전거로 쭉 가다가 고장나고 해서 걸어서 4km 갔대. 그러면 총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한다. 다음 표를 완성하라. 그리고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이냐. 아, 자전거를 타고 걸기도 했어요. 걸어서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에 구하라는 게 뭐지? 민수네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최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그림상에 이 길이 자전거로 간 거리만큼을 일단 x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지금은 걸은 것보다 자전거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이 자전거가 몇 킬로미터 갔을까? 이니까 그럼 걸어간 거리는 8, 여기가 x인데 8에서 x를 빼면 되겠다가 첫 번째 문자 설정이야. 자전거의 거리를 x, 걸어간 거리를 8-x라고 잡는 게 첫 번째 문자 설정이에요. 걸어간 거리, 자전거 거리.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근데 각각의 속력과 속력은 나와 있죠. 자전거의 속력은 8이었나요? 8. 속력은 걸어간 속력은 4. 그리고 전체에서 문제에서 마지막 힌트.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라는 표현이 있어.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문자 설정한 거랑 문제에서 좀 비교 대상이 다 나왔으니까 지금은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표현합시다. 시간. 자, 시간 구해보자. 자, 자전거를 한다고 치면 자전거에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그 거리 8분의 x라고 잡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 하면은 4분의 8-x가 시간이고 총 더한 값이 전체 시간인데 그게 1시간 30분보다 이내니까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1과 2분의 1 즉 2분의 3시간인 거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더한 게 상대방보다 이내니까 이내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동호가 완성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상태에서 부동호를 현수기에 풀자. 분수가 나와 있네. 최소 공배수. 지금은 80 곱하면 6이겠죠. 8배하면 x 더하기 16-2x가 작거나 같다. 16 곱했으니까 8 3에 24. 그래서 x끼리 숫자끼리 정리등록하면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 정확히면 뭔가 이상한데? 24가 아니라 24가 아니라 12. 12.
넘기면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 넘기면 마사. 그리고 양면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누면 음수만 나왔으니까 부분 꺾여야 돼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은 x가 4 이상으로 벌어지고 문제에서 자 고장난 지점은 최소 몇 킬로 떨어져 있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얘랑 얘 중에 여기란 말이야. 자전거로부터 가는 거리. 근데 그게 최소한이니까 4보다 크면은 4, 5, 6, 7, 8 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을 때가 된다 되겠지. 4 이상이니까 딱 같은 때. 그래서 4만큼 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검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문제가 거독시 주제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거독시 여러분들이 사실 1학기 때, 1학년 때, 3학기 그때 방정식을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사실 별거 없네. 부동호만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패턴들이 다 근데 국사 붙여놓기에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시는 60쪽부터 21쪽은 여러분들의 홈워크가 쭉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끝나진 않습니다. 책은 일단 숙제는 65쪽까지 예정이에요. 65쪽까지. 근데 일단은 한 문제 정도만 더 풀고 일단 좀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자 60쪽 있죠? 60쪽. 이거 아직 한 번에 안 풀릴 거거든요. 바로 5번 문제라는 5번 문제 중요해요. 5번 문제 한번 좀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네요. 60쪽이 5번. 단체권과 개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1학년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넣어봅시다. 정답은 23명부터입니다. 23명. 자, 왜 그럴까요?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말 다양한 일 중에 진짜 이거는 그럴싸한 게 너희도 휴가 갈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놀이공원 가면은 단체로 사면은 좀 더 이득일 수 있잖아요. 단체냐 개인이. 자, 문제는 한 명당 1,200원짜리 입장료를 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1,200원. 근데 30명 이상으로 단체로 오면 한 명당 900원씩 깎아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몇 명부터, 이건 사실 여러분들 뭐냐면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 매표소가 있어. 매표소. 여기 문 앞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자, 예를 들어 20명이 왔는데 20명이. 근데 한 명이 나가서 저희 30명 왔는데요? 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인데도 30명짜리 사람 이득일 수 있잖아. 30명 이상부터 하게 주니까 딱 30명이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25명에도 30명. 그러니까 몇 명일 때부터는 30명이라고 부딪혀서 단체권으로 사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이득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구라치는 거야, 구라.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의 명수, 들어가는 사람의 명수를 일단 X명이라고 하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따라서 X명.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X명이면 자, X명 따로따로 한 명 한 명씩 1,200원씩 따로따로 내면은 얼마 내야 돼? X명에 대한 1,200원. 1,200X가 일단 개별 금액이죠. 상상해봐. 문자 설정은 X가 명수야. 자, 근데 X명이지만, 즉 10명일 수도 있고 15명일 수도 있지만 그 각각의 금액대 vs 내가 30명이라고 구라치는 거야. 이게 X명이어도 30명 왔는데요? 30명 왔는데요? 30명의 금액 얼마예요? 30명은 한 명당 900원이니까 30명에 걸치면 30명에 대한 900원 곱하시면 3. 30명에 대한 900원 3, 9, 27, 0 3개 있으니까 0 3개 27,000원. 그래서 똑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낼 때 금액과 30명으로 고정 금액, 구라친 금액이 있을 때 마지막 질문은 단체권이 유리하고 싶대. 그러면 단체권 개인 금액, 단체권 개인 금액 중에 단체 금액이 유리하려면 가격적으로 더 싸야 되니까 부동 방향을 결정할 때 이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면 단체권이 싼 수, 주인공이 얘잖아. 이 사람은 단체를 좋아하잖아. 맞은 지금 따라서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1200X1이 아까 개별적으로 구한 30명에 대한 900원 27,000원보다 초과라는 부동가 결정되고 저 풀면은 양변에 0 두 개씩 주면 0, 0 사라져요. 100, 100. 양변에 12, 10이 나누면 X는 초과한다. 12분의 270. 약분 하면은 최대한 약분하면 이게 6으로 약분되거든요. 2, 6, 22, 6, 4, 24, 6, 5, 30. 아까 2분의 4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2분의 45가 얼추 나눠서 해보시면 22.5예요. 45로 이거 나눠서 해보면 22.5가 나서 22.5보다 X가 초과하면은 이 상황이 말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22.5보다 큰 자연수 예시로 23명, 24명, 25명. 근데 그 중에 딱 23명 이상부터 계속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명이어도 30명이 부딪히게 25명이어도 30명이 부딪히게 그러면 개별적으로 낸 금액과 30명으로 해봤을 때 상상해봤을 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금액이 유리해질 수 있다. 구라쳐서 내지 거짓말 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3명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개인 금액과 단체 금액을 세우고 부동을 결정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정도 따고 30명이라고 구라치는 그런 이야기고 문제는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따로따로 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이 부분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겠습니다.